2021년도 4월 10일 한국로잔위원회 선교적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한국로잔위원회 YLGen Younger Leaders Generation 대표인 오장석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당신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갑작스럽게 우리 곁으로 다가온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팬데믹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때에 팬데믹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활동이 제한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의 교회에게 지혜와 분별력, 믿음을 주셔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대로 주께서 보내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적 대화를 진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하며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귀한 역할을 선교적 대화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현 의장님과 발제하시는 문상철 원장님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적 대화와 한국 로자 운동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의 강력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참석자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적 대화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164장 부활주의를 지나고 부활 후 첫째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16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3절로부터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한국 로잔위원회 부의장이시며 미션 파트너스 대표로 섬기시고 계시는 한철호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성기적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서울 부산 시장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우리가 정치인들이 하는 대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단어가 무슨 한자 사자성어인 줄 알았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리라노의 축약어입니다. 내로남불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성경적 대화의 주제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도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방향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인구 속도를 감안하더라도 감소 속도를 감안하더라도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면 20년 후에 한국교회는 거의 빈자리일 것입니다. 저도 평생 대학생 청년들 복음하고 선교로 동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원전 기록에도 요즘 것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변하는 세대에게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새로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을 하기 전에 우리 기존 세대가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성세대와 교회가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세상의 변화 속도와 세속과의 물결로 젊은이들의 변화는 더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따라잡고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일도 쉽지 않은데 너무나 아쉬운 것은 바로 그 기간 동안 놀랍게 성장한 한국교회가 우리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 결과 젊은이들이 교회와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몇몇 젊은 목회자로 북스터디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읽은 책이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제는 상대를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상대를 바로잡는 방법 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상대의 죄가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는 상대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지 않는다. 둘째, 아무나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정된 일이다. 자신의 삶이 합당한 자만 바로잡는 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 세 번째, 바로잡는 일은 상대를 고쳐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회복의 문제다. 특별히 세 번째 문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잡는 일은 상대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회복의 문제이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젊은이들을 향해서 교훈을 주고 삶을 제공할 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다시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일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로잡는 일은 고쳐주는 문제가 아니라 회복의 문제라는 제안에 우리가 많이 공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입니다. 특별히 선교적 과제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냐면 가르치라는 문장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데 아주 열심을 냅니다. 다음 세대들 더 많이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려고 열심히 설교하고 강의하고 글 쓰고 권면하고 대화하는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가르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Teach them to obey that I commanded you. 그냥 가르치는 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명령한 것을 그들이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한 것을 그들이 순종하게 되는 일은 가르치는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한 것에 내가 순종한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을 다음 세대가 배우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개를 실천하고 나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니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당연한 문장이죠. 이러한 당연한 문장을 우리가 다 실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에게 듣고 배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에게 듣고 배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워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우기 위하여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발제를 드리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돕기 원하는 우리들이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내 눈에 들보가 무엇이며 그것을 먼저 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세대를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서간 우리 기독교 세대들이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보게 하시고 우리의 들보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함께 하심이 한국교회에 부어진 이 은혜가 세대를 이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 한철호 목사님 설교 제목이 내로남불이었죠.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2월 6일 온라인으로 2021년도 한국로잔위원회 총회와 선교적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제 2차 선교적 대화를 갖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과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한국로잔위원회 선교적 대화는 5월 29일입니다. 현재 참가자가 보니까 138명이 참가를 하셨네요. 신청은 한 200명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광고입니다. 참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한국로잔위원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함께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생명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생명 존중의 정신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녹화된 영상들은 온누리교회 유튜브와 CGN TV에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운동이 로잔의 정신과 함께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와 또한 기부금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되는데 한국 로잔이 사단 법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추가적인 광고는 아시아 2020 선교 컨퍼런스가 2020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열리지 못하고 올해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선교 신학을 정립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각 지역별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줌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하는 젊은 세대들, 여러분 뭐 X세대가 Y세대 그리고 이제 Z세대로 넘어가는데 우리 로잔이 이 세대가 아주 다양합니다. 모든 세대들이 함께 참여해서 4차 로잔 대회 2024년도 로잔 50주년을 기념하는 그 대회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선교 대화에 이어서 케이프타운 서약 2부 1장 후반부입니다. 4번서부터 7번까지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선교국에서 근무하는 박정범 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제2부 1장 후반부 4번에서 7번입니다. 다원주의적이며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기. 4번, 진리 그리고 세계화된 미디어. 우리는 우리의 미디어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의 일부로서 미디어와 기술 분야에 대한 비판적, 창조적 참여에 새롭게 헌신합니다. 우리는 진리, 은혜, 사랑, 평화, 그리고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A. 미디어에 대한 인식.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수용하는 메시지와 그 이면에 있는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미디어는 중립적일 수 있으며 때로 복음에 우호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는 또한 포르노, 폭력, 탐욕을 위해 이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러한 이슈들을 열린 자세로 직면하고 신자들이 그러한 압박과 유혹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인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B. 미디어에 대한 참여. 일반적인 정보 미디어와 예능 미디어 분야에서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기독교적 역할 모델들과 커뮤니케이터들을 발굴합니다. 또한 이 직종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영향력을 미치는 가치 있는 수단으로서 권장합니다. C. 미디어 사역. 통전적인 성경적 세계관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통적인 미디어와 기성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창조적 통합적 활용과 상호 보완을 추구합니다. 5번, 진리 그리고 선교에서의 예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므로 창조성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예술은 인류의 행위 중 중요한 부분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예술이란 진리를 진술하는 일이며 따라서 예술은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연극, 춤, 이야기, 음악, 그리고 시각 이미지는 우리의 깨어짐이라는 현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소망, 이 두 가지 모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세계에서 예술은 미개발 자원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술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A. 우리는 모든 문화권의 교회가 다음 사항을 통해 선교의 맥락에서 예술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1번. 우리를 부르신 제자도에 타당하고 가치 있는 구성 요소인 예술을 신앙 공동체의 삶 속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2번. 예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후원하여 그들의 사역이 번창하도록 지원합니다. 3번. 예술이 우리 이웃과 낯선 이들을 인식하고 알아가는 환대의 환경을 이루는 데 기여하도록 합니다. 4번.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토착적인 예술 표현들을 환영합니다. 6번. 진리, 과학, 그리고 새로운 기술. 21세기는 바이오, 정보, 디지털, 나노, 가상현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과 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모든 기술의 진보를 이룬 바이오 기술의 세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인간의 의미에 대한 성경의 진리와 관련하여 교회와 선교가 고려해야 할 깊은 함의를 지닙니다. 우리는 공공정책 분야에서 진정한 기독교적 응답과 실제적 행동을 도모하며 과학과 기술이 조종하고 왜곡하고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의 인간성을 보존하고 더 잘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A. 지역교회 지도자들은 1번 과학, 기술, 보건, 그리고 공공정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교인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2번 신학적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분야들에 진출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B. 신학교는 커리큘럼에 이러한 분야들을 포함시켜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교육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에 대해 정확한 기독교적 비평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C. 신학자들과 정부, 경제, 학계, 그리고 기술 분야의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기술과 과학적 진보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국가나 지역의 싱크탱크를 결성하거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성경적이며 적실한 목소리를 내므로써 공공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D. 모든 지역 기독교 공동체들은 창조된 인간성의 물리적, 정서적, 관계적, 영적 측면들을 통합하는 실제적이고 통전적인 돌봄을 통해 인간 삶의 고유한 존엄성과 신성함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7번 진리 그리고 공적 영역. 정부, 기업, 학계가 결합된 영역들은 각 국가의 가치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간의 언어로 교회의 자유를 제약합니다. A.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고 공적 논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공 서비스나 개인 사업 영역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학문적 탁월성과 성경적 진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학교와 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B. 성경은 부패를 정죄합니다. 부패는 경제 발전을 침식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왜곡하며 사회적 결속을 파괴합니다.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터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 기독인 기업가들이 화인에 맞선 최선의 방법을 창조적으로 생각해낼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젊은 기독학자들에게 세속대학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것을 고려하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고 학문 분야를 발전시켜서 그들의 전공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학문 영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2부 1장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2부의 선교적 대화 미셔널 다이얼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현재 142명인데 여러분들 이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하고 슬래시를 하고 여러분의 소속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카리스 교차문화학연구원의 문상철 원장님이십니다. 특별히 지난 몇 개월 동안 Z세대에 관해서 근거 연구 이론을 가지고 리서치를 해오셔서 미국에 있는 학회에서 발표하시고 또한 로잔의 글로벌 어널리시스에 이 논문을 실으셨습니다. 로잔 운동과 Z세대에게 복음으로 다가가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 40여 분 정도 우리에게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문상철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에서 30년간 사역한 이후에 어떤 사역을 인도를 받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선교 연구원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은퇴 연령에 도달해 있고 또 많은 연구기관들이 오히려 문을 닫는 그런 상황에서 선교 연구원들을 양성하는 일에 새롭게 헌신을 해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선교 연구원들이 배출되기를 바라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그 발표하게 되는 내용은 제가 원래는 다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외 현장 조사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Z세대, 젠지 세계관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선교조로 접근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총 8개월간 진행을 했고요. 문헌조사 결과로 이번에 3으로 로잔 글로벌 어널리시스에서 나온 내용을 먼저 완성을 했는데 LGA가 작년에 코비드 팬데믹 특집을 많이 다루면서 기사들이 많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출판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 Z세대 20명, 그리고 그들 대상으로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 교육자 10명, 총 30명 인터뷰한 결과로 한국 상황 속에서 Z세대의 세계관을 분석하고 또 선교적, 교육적 접근을 연구한 논문은 금년 1월에 완성이 되어서 일반 학술지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요약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잔 글로벌 어널리시스, 제가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요즘은 두 달에 한 번씩 편집회의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 상황을 다루면서 기사들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아티클의 제목이나 또 주요 골자가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이나 질문이 미전도 종족 연구할 때 적용했던 이 제목과 질문들입니다.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Z세대의 복음으로 다가가기, Reaching Generation Z with the Gospel이라는 제목으로 붙였고요. 부제는 이 편집팀에서,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붙였는데 세계의 마지막 세대를 대상으로 한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붙였습니다. 마지막 세대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선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해는 수평적일 수도 있고 수직적일 수도 있습니다. 수평적으로는 세계를 지리적, 인종적, 사회문화적인 경계에 따라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직적인 차원에서 다른 세대를 염두에 두고 선교적인 접근을 할 필요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앤드루 월스 교수의 책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신세대 세계관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왔지만 결정적으로는 세대의 교회 양승은 목사님 이 교육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와 또 목사님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더 발전시키게 되었고 세계복음주의연맹 선교육위원회 대표를 지낸 빌 테일러 박사님 이메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세계의 이 젠지의 문화가 어떻게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연구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저도 제안도 하고 토의를 했었는데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황에서 먼저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수직적인 차원에서 선교를 많이 이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 월스 교수가 지적하는 대로 수직적인 차원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면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선교운동은 무게중심, 중심지가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기독교 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지역이 일어나는 그런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수직적인 차원에서 다른 세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Z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Who are the peoples? 그들은 어떤 모습인가? What are their life? 그리고 How can they be reached?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대로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퓨 리서치 센터에서 종교적 지형 보고를 했는데요. 미국의 세대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세대, The Greatest Generation. 세기 말 세기 초에 태어나서 1928년 이전에 출생한 그런 세대. 또 그 이후에 침묵의 세대, The Silent Generation이 있고,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Gen X, X 세대가 있고,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Y 세대라고도 하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Z 세대, Gen Z 세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보다 최근에 알파 세대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좀 더 경험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Z세대는 Y세대를 계승하는 세대이며 대략적으로 1995년과 2010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봅니다. OECD에 의하면 2019년 이후 Z세대 사람들은 전체 숫자가 20억 이상 도달해서 이제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와 합칠 때 이 밀레니얼 세대 Y세대와 그리고 Z세대 합칠 때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20%인 X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의 비율을 앞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세대가 이제 다수 세대가 되는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도 새로운 일꾼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일터와 가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많이 역할을 합니다. 소비 결정에 있어서 이 Z세대의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체 소비자 21.7%를 차지하고 있고, 밀레니얼 세대와 합쳐질 때 모든 소비자의 43.9%, 미국에서는 Z세대만으로도 전체 소비자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Gen Z에 대한 언급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7년 4분기에 한국에서 Z세대에 관한 언급이 4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매체보다 다감각적인 미디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주문형 비디오, VOD 사용자들이 세대별로 나눌 때 Z세대에서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Z세대 사람들의 사회적 참여와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빨리 일터에서 지도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Z세대가 아마도 세계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 세대 이후에는 이 사회 집단의 이질화가 심해져서 또 문화적인 변동이 심하고 해서 동질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세대라고 이렇게 범죄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세대로서 공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기대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현장 연구를 해봤을 때는 한국 상황에서 이미 이 Z세대 안에서도 상당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 세대라고 보기에는 이질성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Y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유사성과 차이점 둘 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지만, 그러나 문화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 그들을 양육한 부모들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부모들의 성향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초기에 나온 책들이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같이 묶었기 때문에 MZ 세대라고 해서 같이 묶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면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Z세대가 현재의 기술에 일찍 노출이 된 것은
세계관과 삶의 양식에 있어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게 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보다 멀티태스킹에 훨씬 더 능합니다. 그래서 Z세대 응답자들의 66%는 2가지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구글, 아이튠즈, 트위터, 우버, 인스타그램,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 원주민으로 자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들은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독립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세대에 비해서는 좀 더 의존적이다 해서 협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부모의 성향도 영향을 미쳤지만 학교 교육도 협업을 강조하는 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모가 대체로 X세대인데요. X세대는 소위 헬리콥터 부모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헬리콥터 페런츠라는 것은 부모가 헬리콥터처럼 늘 떠 있어서 자녀가 뭘 하나 이렇게 늘 보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부모가 침묵의 세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묵의 세대는 자녀들이 항상 눈에 보여야 돼. 그 시대가 2차 대전을 치르고 그런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은 불안해. 눈에 보여야 되고 그러나 조용해야 돼. 그래서 상당히 통제가 강한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헬리콥터 부모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교육학적인 지식이 더 많은 것도 이런 성향을 가지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 상황을 확인해 봤을 때는 한국 부모들은 여전히 헬리콥터 부모의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교육학적인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 지향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창의성을 기르고 자율성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어릴 때 또 청소년기에 국가적인 재정 위기를 겪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997년에 시작된 소위가 IMF 외환위기, 국제적으로는 아시아 재정 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시작된 대침체, 월가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쳐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그 부모들이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겪은 부모들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 시기에 양쪽 부모가 모두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혼자서 TV 앞에서 보낸 기억, 또 다른 한 형제나 자매와 함께 보낸 기억, 그런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낸 시간이 많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의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이 많다 하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진정성 있는 가치에 대한 헌신이 이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치를 가진 단체, 기업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헌신도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미국에서의 분석은 세대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기독교 영향을 덜 받는 소위 포스트 크리스천 세대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스티브 브루스라는 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갈수록 더 세속화가 심해지고 있고 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몇몇 예외적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세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소위 세계관 서기, 월드비 엑세지스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 차원에서의 중요한 특징이 소위 과학주의입니다. 사이언티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사람이 무언가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과학적인 입증을 중시하고 논증을 중시하고 사실력을 중시하고 근거를
중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상황 속에서는 이 과학주의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초자연적인 차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초자연계를 통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변증에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그렇게 통찰력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상황 속에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이 점을 확인해 보았을 때는 미국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이 Z세대는 이 형이상학적인 차원이 미국은 그래도 어떤 카테고리를 있는데 내용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면 한국 Z세대 특히 비기독교인들은 심지어 범주마저도 없는 게 아닌가. 형이상학적인 차원,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심각한 현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 상황이. 그래서 이들 세대에 우리가 믿는 것을 왜 믿는가 하는 신앙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성숙하고 풍부한 세계관을 우리가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믿는 세계관이 진정한 세계관이고 가장 궁극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타당성 구조는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해석에 있어서도 다중적인 해석, 다중적 의미, 다의성을 강조하는 그런 포스트 모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제 인터뷰 내용 가운데서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유일한 진리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는데 특별히 존재적인 규범과 인식론적인 고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헤럴드 네틀랜드 박사님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진리가 절대적이고 또 고유한 진리라고 강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인식론적으로 더 알아듣기 쉽게 더 타당성 있게 전달이 되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궁극적인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인식론적으로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더 알아듣기 쉽게 더 타당성 있게 전달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관 전도에 있어서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를 형성하고 공감을 형성을 하고 그것에 기초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세계관 전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는 누군가를 모델로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본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시각지향적이고 다감각적인 여러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세대는 무엇을 배울 때도 유튜브와 같은 그런 다감각적인 이 매체를 통해서 배우죠. 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쇄 매체에 의존하는 비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확인해 봤은 전문 지식은 그래도 많이 인쇄 매체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배우고 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감각적인 경험주의에 기초한 디지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세대의 학습자들의 뉘앙스를 잘 포착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경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들이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참여적인 학습을 더 우리가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공간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면은 이들은 시설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조직되고 편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이런 시설에 대한 기대가치가 더 높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집회 때 미국에서의 어떤 의견들은 좀 움직이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자유를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도 우리 한국 상황에서도 고려해서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사역이 문화적으로 더 렐리번트하도록 의식적인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첫째, 이 세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참여자 관찰, 문화기술적 면접을 실천함으로써 소위 문화기술학자, 전통적으로는 민속학자라고 그랬죠. 문화기술학자, 에스노그래퍼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관찰하고 잘 소통을 하고 또 대화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자와 외부자 시각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먼저 차분하게 이 세대의 문화, 세계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이 세대 청년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초청하면 좋겠어요. 교제 집단의 팀에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질문 제안들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초청을 해서 나를 좀 멘토링해다오, 역 멘토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도 보면은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에 역 멘토링 한다, 패션 같은데 조언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 세대의 청년들을 고용하면은 아주 전략적인 일이 될 것이다. 역량 있는 동료가 될 수 있고 미래 지도자로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세대 가운데 한 청년, 취업한 청년 인터뷰했는데요.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요. 뭐든지 속도가 빠르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 기성세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일을 해낸다 하는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셋째, 우리의 프로그램, 메시지, 환경을 비판적으로 상황화해서 이 세대 사람들에게 렐리번트한 것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판적 상황화에 노력을 하면서 분위기도 더 편안하고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또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실존적 질문들, 교리적 질문들, 머릿속에 있는 질문들이 아니라 가슴속에 있는 아주 절박한 실존적 질문들을 우리가 다뤄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믿는 영원하고 중요한 성경적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의 내용,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NLT 영어 번역을 보면은 Yes, I try to find common ground with everyone. 공통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나는 노력한다. 그런 얘기를 바울 사도께서 하셨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 대상으로도 common ground를 형성하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한국 상황에서 연구한 30명 인터뷰한 결과로 파악이 된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 파일들을 제가 다 공유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시고요. 그 핵심 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특별히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 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심의를 받는 가운데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연구 윤리에서 점점 더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자원해서 연구 프로젝트가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또 여러 사람에게 협조를 구해도 될 만큼 연구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심의를 거치면서 했습니다. 연구 방법론은 그라운드 티어리, 구성주의 방식에 근거 이런 방식을 적용을 해서 게티 차마스의 제안들을 제 나름대로 응용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데이터 수집 절차는 연령적으로 만 18세 이상 25세 미만 사이에 Z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10명의 기독교인 청년, 또 10명의 비기독교인 청년, 그리고 10명의 기독교 교육자들, 지역교회 사역자, 또 기독교 단체의 사역자, 이렇게 각각 5명, 5명씩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아래에 나와 있는 질문들 몇 가지를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해서 MB4라는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코딩은 1차 분석, 또 집중 코딩, 그리고 이론적 코딩 3단계에 거쳐서 코딩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결과는 먼저 1차 코딩에 있어서 여러 주제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반적 관찰 사항으로 이들 세대의 문화적인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규범에 잘 적응하면서도 또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세대 안에서도 서로 상당히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세대라고 하지만 상당히 다르고 또 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래의 사람을 만나도 상당히 조심하면 돼요. 그 사람이 자기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대화를 하고 접근을 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동질성이 약하고 능력도 이전 세대보다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한데 어려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도 있고, 성장 과정에서도 혼자 TV를 보고 혼자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지고 놀고 하는 경향, 그리고 소위 욜로죠. You live only once라고 해서 현세지향적인 소비주의 향락주의 경향.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소비를 잘해요. 그런 경향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이 세대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통을 또 강조하는 그런 경향. 그래서 상당한 개인주의 성향이 확인이 되어서 이제는 이 홉스테드가 한국을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하고 이 분석을 했는데 꽤 오래된 얘기죠. 이제는 집단주의 문화권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양상이 달라졌다.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보고, 그리고 대인관계를 하는 데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기성세대가 당연히 이렇다고 전제하고 접근을 하면 거부감을 가지는 경향, 그런 것들이 있었고, 국가적인 재정위기를 두 차례 걸쳐서 경험을 하면서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경향, 팀워크와 협업을 중시하는 경향, 또 리더십의 잠재력도 많이 확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감정적인 통제와 의존성,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해 주었을 때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 교육가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설 수준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준을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코딩의 핵심 내용은 차이점들을 현상학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 이들이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현상학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중 코딩의 내용은 연구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고 반복적으로 언급이 된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감정적으로 흐르는 경향도 있었고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 혼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주의적인 지향성은 많이 확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이 종교보다 우선시 된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청년들도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학 지식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이런 경향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준비도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했고, 특별히 인과성, 세계관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죠. 마이클 커니의 이론에 의하면 인과성이 중요한데, 인과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행동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경향,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유신론적인 인과성보다도 다 과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경향. 그리고 또 환경윤리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관념이 강했습니다. 전문가 피드백을 중시합니다. 실천적으로도 전문가 피드백을 중시하고 통계적인 데이터나 이런 근거나 증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문제 해결에서 뛰어나고 해외에서도 이전 세대와 달리 대담하게 활동을 잘하는 그런 역량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분파화된 지식의 축적, 관심을 가진 영역에는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탁월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관심이 없는 영역에 있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경향, 잘 모르는 경향, 그런 경향이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학주의적인 세계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내용, 시간 관계상 생략하라고요. 요약을 하면은 존재론적으로 이 세계관의 특징들, 차이점들을 잘 구분할 필요. 구분을 한다는 것은 차이점들을 일단 존중하는 시각에서 보는 거죠. 일단 그렇게 잘 구분하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또 관찰되는 외향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그 의식에 있어서 세계관 차원에서 존재론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가 잘 구분하고, 그리고 차이점들을 일단 판단을 유의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당성 구조와 관련해서 과학주의와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할 때 있어서 어떤 근거를 중시하는 것, 과학주의적인 경향이 있기도 한데, 또 그러나 굉장히 단순한 면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에 또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구조에 있어서 과학적인 면과 함께 포스트 모던 대중문화의 감성주의와 많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선호와 불호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향, 그래서 다운주의적으로 흐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또 니힐리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공익을 중시해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경향이 강하고, 제가 인터뷰하는 동안에도 일부 교회나 기독교 단체로 인한 이 코로나 확산이 되는 그런 이제 소식들 막 전해진 시기였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피력이 돼서 공익을 중시합니다. 윤리적인 면들을 강조하는 경향,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또 타당성에 있어서 매체가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어떤 매체를 통할 것인가. 전도 메시지도 사람을 만나서 들을 때는 관심을 안 가지다가도 동영상을 통해서 들을 때는 호기심을 발동을 해서 끝까지 보고 듣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에 영향을 끼치고, 학습 스타일의 특징도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것.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학습 방식은, 티칭 방식은 잘 통하지 않는다. 경험적 차원이 학습자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면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체험학습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해외 아우리치 프로그램 아주 호응이 있었고 효과가 좋았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향. 그래서 요약을 하면
존재론적뿐만 아니라 인식론적으로도 접촉점을 찾아가자.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 인식론적인 어떤 특징이 다르고 타당성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제 타당성 구조가 인식론적인 것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비료버가 얘기할 때는 인식론적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특징들 전반적으로 고려하죠. 그래서 그런 우선 인식론적인 어떤 내용이 중요하니까 접촉점을 마련하려는 노력. 그것이 이제 설교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전도 메시지 같은 경우에 나는 예수님 믿고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고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나 진솔하게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신앙의 힘으로 잘 극복했다 그러면 굉장히 공감하고, 어떤 진솔하면서도 또 믿음으로 극복한 얘기를 해줬을 때 굉장히 호응을 하고 실감나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식론적으로도 이 공감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들을 제가 다루는데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고 핵심만 또 말한다면, 기독교 세계관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학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결국 교육적으로 여러 매체를 사용하면서 어떤 간격을 메우는 이 다려놓는 작업을 종합적으로 하자. 새로운 매체도 사용하고 인격적인 신뢰 기반도 관계적인 신뢰 기반도 형성을 하고, 그래서 교육적으로 종합적인 노력을 하자 하는 내용을 정리했고요. 이론적 코딩화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또 실제적인 인터뷰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이것을 뭐라고 요약을 할까? 또 신학적으로 통합을 할 때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 먼저 이 세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믿음을 표현하면 좋겠다.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 세대의 그 믿음을 반영하면 좋겠고, 또 이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자. 소망을 가지고 접촉점 찾는 노력을 하고 다가가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주제는 성경적 메시지이면서도 또 메신저의 태도이다. 사랑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이, 사랑은 이제 사람들도 많이 표현을 했어요. 세대를 초월한 진리다. 그래서 세대를 넘어갈 때, 세대의 경계를 넘어갈 때 세대를 초월한 진리를 강조하면 좋겠다. 사랑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태도가 사랑이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내용은 사람에 대한 태도로 이해가 되죠. 사람에 대한 태도로.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대에 다가가면서 존재론적으로 차이점들을 구분하고 인식론적으로 접촉점을 찾아내고 교육적으로 간격을 메우는 종합적인 노력을 전인격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제가 또 공유할 내용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 차원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적용은 각 공동체별로 토론하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적용 좀 더 제가 만들어 봤어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에 있어서 우리 교회 단체 시설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도록, 장비, 분위기, 편하게 질문할 수 있나, 관계가 원만한가, 태도와 자세, 나의 태도 가운데 장미 유서가 지나치지 않는가, 그런 관념이 지나치지 않은가,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는가, 신뢰하고 기대하고 사랑으로 대한 자세가 일관되게 전달이 되는가, 나에게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는가, 어린 사람들 서투름하되 귀를 잘 기울이는가, 내 어조가 톤이 따뜻한가, 배려하는가, 이런 점들, 상대방 입장에서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기 노력하는가, 질문을 잘 던지는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야기처럼 잘 전달하는 게 익숙한가, 내러티브 방식이 많이 접촉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매체, 다 감각의 매체들을 잘 사용하는가?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학습이 잘 시행되고 있는가? 나를 만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가 온다고 말한다고 하지는 않는가? 편안했다고 말하는가? 화상으로 만나는데 익숙한가? 복장, 너무 위화감을 조성한 것도 그렇고 또 너무 무성의한 것도 안 좋은 게요. 이제 더러는 검소한 것만 강조하기 쉬운데 이 세대는 포스트 모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문화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심미적인 차원이 중요해요. 아름다워야 돼요, 뭐든지. 그래야 호감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소하면서도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정한 복장,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지나치게 혼자만 말하지 않는가. 다음 만났을 때 이전 대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얘기하는가. 또 충분한 토의를 해서 결론을 이루는가. 피드백을 잘 하는가. 이런 것들. 새로운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나. 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또 야외 전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인식이 야외 전도를 하는 사람이 이단이 많다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야외 전도를 할 방안은 뭔가. 근본적인 전제들을 잘 고려하고 이해하는가. 근본적인 질문들, 실존적 질문들을 잘 다루는가. 세계관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하는가. 내가 세계관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가. 지나치게 율법적이지는 않은가. 값싼 은혜로 흐르지는 않는가. 편향된 면은 없는가. 또 내 삶이 나의 신앙적 선교적 이상을 잘 반영하려고 노력하는가. 내 삶의 양식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는가. 만족감을 표현하는가. 이만하면 행복한 삶이라고 표현하는가. 또 가르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규칙적으로 묵상하는가. 점검하면 좋겠고, 나의 세계관 가운데 왜곡된 부분 수정해 가는가. 지도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세계관을 왜곡하게 되면 그 단체의 세계관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왜곡되게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한 낙관적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 있는가. 이런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파일들, 전체 4개 파일을 제가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출판 형태가 오픈 액세스 퍼블리싱을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출판을 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공유된 파일들 더 참고하셔서 자세한 부분들을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문상철 박사님, 예, 너무 귀한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 첫 번째 발표에서 한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고린도서 9장에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하나의 뭐 액시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옴니버스 옴니아, 라틴어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부상하는 세대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상하는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관적인 접근 방식과 또한 문화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공감하면서 우리가 뭐 내로남불에 대해서 우리 한철호 목사님 설교하셨지만은 또 꼰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도 사실 영어로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KKONDA 뭐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다가가는 그러한 우리 한국 로잔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개의 발제가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사실 근거 이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코딩을 하시고 그것을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선교 인류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며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이름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지금 나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뒤에 자기 소속을 써주시면은 우리 한국로잔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4개의 페이퍼를 다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토의 질문이 딱 2개가 있습니다.
제 세대에게 적합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내가 바꿔야 할 점 무엇인가? 두 번째, 제 세대에게 적합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가 바꿔야 할 점은 무엇인가? 바꾸는 거예요. change, transformation에 관한 그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토의를 해주시는데 한 25분 정도 시간을 갖고 나머지 25분은 함께 전체적으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중에 한 분이 서기가 되시고 가나다 순으로 가장 빠른 분이 한 5, 6명 되는 작은 스몰 그룹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룹 토의한 다음에 서기께서 채팅방에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소그룹 방을 열어주시죠. 예, 현재 저희가 한 145명 정도 들어오셨다가 빠져나가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전체적으로 각 그룹에서 토의했던 내용들을 채팅방에다 좀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로잔위원회 관계자께서 좀 수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상철 박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예, 문 박사님. 예. 자, 각 그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제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나 우리 단체에서 변화되어야만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워낙 방대한 주제입니다. 이런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셨을 줄로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먼저 발표하신 문상철 박사님께 나는 꼭 한번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 3분 정도만 질문을 받고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여기에 그 제 세대가 있습니까? 95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 이후. 네. 있습니까? 15년에 태어난 거. 예, 95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 예, 제 세대는 한 분도 없고 그 이후 세대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제 제 세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문 박사님께서 30명 정도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하며 자, 그러면 먼저 30대 중에서 누가 한번 질문해 주시죠. 20대 중에서 95년생이면 26살, 27살 정도 되는데 아마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40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예. 없으시면 30대에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10대, 20대, 30대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아마 공유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은 공통 그라운드가 있긴 있지만은 서로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제가 질문 네. 한번 예, 질문 있습니까? 누굽니까? 자기 소개해 주시죠.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지금 1학년으로 신대원 다니고 있는 정영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 31살인데 제가 교회 동생들이랑 얘기할 때 아직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벌써부터 막 꼰대처럼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가르쳐 주려고 하고 조언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뭔가 비슷한 세대 같으면서도 다른 세대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 차이 안 나는 가운데서 제가 그 세대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그 연구하고 또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의 핵심 중에 한 가지가
한 세대를 이제 대할 때 낯선 세대니까 낯선 종족들에게 다가가는 선교사처럼 우리가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전제하고 또 이 세대에 대해서 다 알고 싶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뭘 배운다고 할 때는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책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배울 때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또 현장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배우는 어떤 노력, 그것이 이제 인류학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이제 ethnographic research, 문화기술적 연구의 방식을 취하면 좋겠다. 1차 자료를 많이 이제 얻는 거죠. 1차 자료는 다른 게 아니고 눈으로 관찰하는 거, 또 대화를 통해서 듣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사람들과 만나보고, 또 질문해보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이제 전도의 노력, 또 바꾸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이 앞서서 선행되면 좋겠다는 거죠. 전도법에도 저도 이제 에스노그래피 리서치를 많이 프랙티스하고 가르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현장에서 연구를 실행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전도 기회가 만들어지더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EMQ에도 리서치 이벤저리즘이라는 주제로 누가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 기회가 만들어지고 또 심층적인 관계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르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알아가려고 하고 관계 형성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문화기술적 연구를 하면 좋겠다. 많이 관찰하고 많이 대화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예, 저희 그 조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그 젊은 꼰대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을 꼰대라고 한답니다. 이게 이제 상호 뮤추얼리티라고 하는 상호 이해와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젊은 세대에서 제 세대라든가 뭐 Y 세대들이 우리가 꼰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세대 간의 차이에서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그쪽으로 이해해 볼 수 있고 영멘토링에 대한 신선한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조의 그 이야기도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YLG에서 누가 한번 질문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오장석 대표와 더불어서 이요셉 이승현 이런 분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이 교회 현장만이 아니라 일터라든가 또는 교회 밖 현장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한번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 그, 밝혀 주시죠. 저는 이제 YL젠 대표로 섬기고 있는 오장석입니다. 지금 이제 그 현장에 이제 나가서 저는 이제 선교단체를 지금 이제 또 이제 같이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도시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섬기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젊은이들을 만나고 또 이제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태도 안에서 이 친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그 어떤 윤리와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기 이전에 교회가 교회됨이 뭐냐면 결국은 교회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고 또 그 안에서 그들에게 좀 본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 팬데믹 시대 가운데 또 젊은이들, 특히 이제 세상 바깥,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젊은이들과 접촉할 때 이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또 교통하고 또 그들을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과 윤리 이상의 그 무언가를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 원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많이 고민하는 주제고요. 또 연구를 하면서도 계속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선 이제 윤리를 중시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존중해주고 또 이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이 이제 있다는 것이 상당히 또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환경에 대한 돌봄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강조하고 또 공익을 중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제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공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었든지 비신자 청년들이 많이 얘기하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신자들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익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했고 또 자기들 사이에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공적 기관으로서 교회나 단체가 그렇게 할 때 많이 호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이제 본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건 또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잣대로만 그럴 때 또 극단적으로 할 때 율법주의로 흐르기 쉽고 그럴 때 오히려 이제 그게 극단적인 모습이 될 때는 갈등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 해결책이 제시가 안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윤리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메시지를 잘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연약하고 인간이 다 모순에 가득 차 있고 다 부족하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이 세대가 한편으로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잣대 때문에 스스로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많이 불편해해요. 자기를 볼 때. 그는 누구나 인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불편한 부분,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복음을 많이 전해주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많이 전해줄 때 보다도 온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접촉점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준들이 궁극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럴 때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세대 가운데서 정신질환의 빈도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통계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일반적으로 관찰할 때 그렇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게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은 한계가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딜레마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와 긍휼의 평강의 복음을 많이 전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에 선교단체 대표분들께서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김현 선교사님도 계시고 김경술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 외에 또 외계 대표님은 아니시지만은 외계에서 본부 사역하고 있는 훈련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선교 동원이라든가 또는 선교사 허입이라든가 선발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세대 차이를 극복을 하면서 이들을 이해하고 선교 현장으로 또 보내고 파송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 누가 한 분 계시면은 질문을 해주시죠. 선교 단체에서 네. 좀 사역하시는 분들 한 분 질문해 주시죠. 제가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먼저 예, 귀한 발제해 주셔서 김현성 교사님. 김현성 교사입니다. 오늘 귀한 발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생각할 점들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자녀들이 Z세대인데 Z세대에 대한 이해를 우물에서야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나눠주신 말씀 중에 그 Z세대의 특징이 이제 예전에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집단주의가 아니라 이제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반면에 또 팀업과 이런 협업에 대한 그런 그 강조도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GBT에서는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좀 같이 새롭게 생각하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일하는 본부 사역자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실천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 한 가지 고민은 그런 Z세대와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이들의 성향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고 또 소통하고 구체적으로 구현해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이 좀 생겼고요. 우리 문 원장님으로부터 좀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이제 궁금하고 또 이렇게 고민이 되는 이제 영역인데요. 이 세대 사람들이 이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주의 방식으로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공동체에 대한 갈망은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제 그런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된 것이 그 피러버그도 얘기하는 거 이제 타당성 구조도 그 범위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한 뭐 마을이나 부족이나 그런 단위로 형성이 된 부분이 많다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결국 핵가족 상황 속에서는 기껏해 핵가족 단위가 아니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공동체성이 약한 가운데 자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체험해보지 못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은 교회 수련회 참석했더니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아우리지 프로그램 참가해봤더니 좋았다. 또 그 교육자들도 관찰해봤더니 굉장히 보람이 있어 하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변화되어 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해 줘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그런 공동체성을 어떻게 그러면 보충해 줄 것인가? 그것이 일방적으로 된다기보다 많이 참여시키고 또 많이 공동체 이론을 많이 맡겨보고 위임하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거 해보라고 그러고 또 그들이 또 계획도 세워보게 하고 그렇게 위임을 많이 해주면 더러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그래도 얻는 게 더 많을 거다. 위임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잘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것을 위임할 때 기성세대보다 더 잘해낼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맡기는 입장에서 불안할 수가 있죠.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냥 설령 시행착오를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가 주인이거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이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게 하고 많이 주도권을 행사하게 하고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 그렇게 해서 공동체성을 맛보게 하고 또 소속감을 가지고 발전해 가도록 하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도 이 세대를 대상으로 사역할 때 핵심 과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핵심 과제로서 소속감을 주는 게 중요하고 인터뷰 가운데 비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끼리끼리 어울려서 내가 그냥 어울릴 수가 없더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뱉어지기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이게 장벽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IFES-IBF의 김정호 목사님께서 두 개의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채팅방에. 우리가 세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가진 특징을 매개로 공감대를 얻으며 대화와 이해를 넓혀갈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하셨고 XY 세대가 젊을 때 가진 특징이 나이가 들어서 기성세대로 편입될 때 얼마나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가 나이가 들면서 세대의 특징들이 어떻게 변해가는 경향이 있나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뭐 후속적인 또 다른 리서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데 문 박사님 잠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시죠. 예. 이 세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제 공감을 토대로 말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데요. 다만 지금까지 이제 관찰된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본다면 이 세대가 이제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하면서
적응을 해가면서 변화될 부분도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세대 때문에 기성세대가 변화되어 갈 것도 같이 예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 세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역할을 하면서 노조도 따로 하겠다 뭐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영향을 받고 기성세대가 이 세대에 맞춰가는 경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 예상이 되고 또 한편으로 이 세대가 또 나중에 부모가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되고 할 때 또 이 세대가 어떻게 또 적응하고 바뀌어 갈 것인가 그런 것도 같이 예측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30분에 마치기로 돼 있는데 조금만 더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룹들이 있는데 우리 안양샘병원 박상은 장로님 원장님 들어오셨고 의료선교회 또 신재도 선생님 알바니아 선교사님으로 계셨죠. 그다음에 최원규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의료선교 쪽에서 한번 이 이슈와 연관해서 하나 질문을 해주시죠.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사실은 신재도 선교사님이십니다. 네네. 네, 질문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 오늘 이제 좋은 강의를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습득한 부분이 있지만 Z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설픈 이해력을 가지고 습득력을 가지고 괜히 이 젊은 세대에 접촉해서 그들에게 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더 멀어지게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들은 것이나 그동안 우리가 가진 짧은 경험만 갖지 않고 조금 더 이 Z세대와는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좀 다른 방향으로 시작하면 좋지 않겠나. 모더니즘은 수직사회, 포스트모던은 좀 수평사회, 자유를 추구하고 감성을 추구하는. 그런데 저는 그 세대보다도 더 이 Z세대는 오히려 신모더니즘에 가까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퍼센트를 따져보면 모더니즘의 한 10%, 그러니까 모더니즘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가 쉬워요. 과거적으로 접근하면 전도가 되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던은 또 상당히 접근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그냥 한 10 내지 20%는 또 네오 모더니즘으로 신모더니즘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탈기독교를 넘어서 아니 반기독교를 넘어서 아예 탈기독교예요. 아예 그 안에 기독교적인 DNA와 기독교적인 리셉터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아예 탈기독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젊은 Z세대의 Z1 세대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한 다음에 교회적으로 조금 더 공통적인 그라운드를 만들고 접근하는 게 좋은가?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Z세대의 일부 네오모더니즘, 신모더니즘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탈기독주의인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기독교를 접근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좀 의견을 질문드립니다. 예, 시간이 없는데 굉장히 깊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문 박사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요. 이제 제 그 연구와 또 발제가 하나의 그냥 작은 이렇게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심층적인 연구가 일어나면 좋겠고, 또 이제 사역자들이 자기 사역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더 관찰하고 연구해서 사역의 계획의 전략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단위로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자기 사역의 영역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연구를 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를 일률적으로 다루기에는 세부적인 과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시한 것은 하나의 출발점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 제안의 요지는 결국 선교학적인 접근의 기본대로 하자.
한교학적인 접근의 기본적인 방식대로 현상을 연구하고 또 존재론적으로 잘 구분하면서 인식론적으로 접촉점을 마련하면서 그리고 교육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자 하는 기본적으로 이해의 바탕 위에서 효과적인 이 접근 방법을 찾아내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것이지만 그런 이것도 잘 안 되니까 그런 원론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제안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상철 박사님의 이번 그 연구가 굉장히 그 현장 중심적인 리서치고 근거 이론을 중심으로 해 세계관 타당성 구조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앞으로 부상하는 세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또한 접촉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안드레 성사님 같은 경우에 한 생각을 나눈다고 하시면서 제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이름 부여할 수 있는 그렇게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특정 지을 수 없는 세대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선아 목사님, 로잔 서기께서 각 조에서 올린 것들 못 올리신 분들은 좀 다들 올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나는 꼭 이 질문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시면 문 박사님 찾아가셔가지고 카리스 교차 문화 연구소에 가셔가지고 한번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도 없는데 그냥 보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 박사님. 예. 가라고. 예, 가서 대화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화를 하셔도 좋고 또 카톡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름 바꾸기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방에다가 이름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름과 소속 자료를 보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왜 국제선교회 장현식 선교사입니다. 예. 질문이 해도 될지 모르는 분위기라 지금. 예, 뭐 하시죠. 사회자의 전권으로 시간이 가더라도 나가실 예. 분들은 또 뭐 바쁘셔서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세대를 접근할 때 세대를 이해하고 거기에 이제 맞추는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선교에 있어서도 왜 그 현지에 맞춰서 완전히 100% 현지화가 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와 제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Z세대든 새로운 세대든 거기에 완전히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 세대에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 과연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그게 건강한 것인지, 그리고 서로 윈윈하는 부분들이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 맞춰줄 수 없는 어떤 한계적인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다 맞출 수가 없고요. 또 다 맞추자는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상황화 입장에 있어서 제 입장은 비판적 상황화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렇게 일체감을 조성하라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가능한 만큼 일체감을 조성을 하고 동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동일시하는 노력을 하자고 모든 것을 다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혼합주의로 가겠죠. 비판적 상황화 입장 혼합주의를 경계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내부자 관점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자와 외부자의 관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감을 가지고 완전한 외부자가 되면은 상황화가 안 되어서 복음이 낯설게 전달되는 문제가 있고, 완전한 내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같아지지만 혼합주의로 흐르는 위험이 있고, 적절한 균형감을 가지고 상황을 하자는 것이 비판적 상황화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 관점을 견제하고, 그러나 비판적 상황화의 예를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것처럼 정말 먼저 같아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대화를 하고 동일시하지만 정체성을 지키는 거죠. 혼합질이 흐르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관계 형성이 된 다음에 점점 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얘기를 하게 되고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개인의 변화가 오고 마을의 변화가 오고 총체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순서를 중시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처음부터 야단치고 처음부터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아지고 하지만 그러나 같아지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지는 않지요. 정체성을 잃을 위험이 있고 남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비난을 받을 소진이 있지만 그러나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이제 상황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비판적 상황화 입장에서 적절한 균형감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전할 방법을 찾고 그런 방식을 이 세대에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마 고맙습니다. form and meaning이라고 하는 형식과 의미, 내용, 본질을 담는 그릇에 대한 그 문제가 사실은 선교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문 박사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가 지났는데 계속해서 좀 이러한 토론들이 건설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전 총장이신 이정숙 총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선교역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답고 정말 맑은 봄날 아침에 또 이렇게 귀한 주제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도모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먼저 말씀을 주신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 그리고 또 발표해 주신 문상철 박사님 두 분의 연구와 지혜와 묵상을 통하여서 저희가 오늘 더 엄청 크게 되고 잘하게 되고 또 주의 말씀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오늘 이 배운 것을 또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의 사역의 현장에서 잘 실천하여서 M세대와 J세대와 또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저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편만하게 하고 주의 열방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저희 각각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로잔위원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임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참으로 헛되지 않게 하시며 또 그들의 수고가 위로받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 한국 사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한국 교회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로잔 세계운동이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정말 온전한 주의 복음이 전달될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고 저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